안녕하세요. 만사 오케이 앞길 창창한 오케이 그룹에서 저는 전주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로얄 패밀리 이점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L2L 만난 계기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22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마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가난한 집 장남한테 시집을 왔어요. 왔는데 그때부터 제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없는 집, 가난한 집 장남이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얼마만큼 고생을 할지.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약혼만 하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시댁에서는 형편이 안 돼갖고 결혼시킬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약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한두 달 있다가 81년도 1월 달에 돈 300만 원 빚을 얻어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가게를 했던 거죠. 지금도 지금 자영업을 남편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뚝 잘라서 생활비를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보증백에 월세 6만 원 넣고, 그러고 나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갖다 놓고 진짜 가게라고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제 우리한테만 온 가족이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지, 시동생들 가리켜야지, 또 가리켜서 결혼시켜야지, 또 저는 약혼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버겁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선후에 부산의 그 신우님이 약혼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또 갑자기 결혼한다고 연락을 오니까 제가 또 빚을 얻어서 제가 밑에잖아요. 손우의 신우인데 빚을 얻어서 이불이야 뭐야 해서 싹 해드렸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제가 벌어서 우리 결혼하고 시동생들 가리키고 또 결혼시키고 하고 나니까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때는 뭔가 좀 순종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아니야 부정적이 아니고 항상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빚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한 20짐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왜냐? 빚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수까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일수를 찍을까, 내일 또 어떻게 또 이자를 어디를 줄까, 그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던 중에 또 우리 남편 형제분이 한 3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저는 이제 그 신용이 좋으니까 남한테 빌려서 올려 보냈던 돈이 한 몇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올려 보냈는데 이자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자를 또 다 줘요. 그러면서 가게에서 버는 거는 한정되고 써야 할 곳은 많고 나가야 할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두부 배달, 막걸리 배달, 저녁에 포장마차 안 해본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리 애들이, 딸내미는 기저귀 차고 있었고 아들은 2살 후에 다 어려요. 가게 봐가면서 그 일을 다 해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지금 그 시절로 가라고 하면은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했나 싶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항상 어떤 때는 이제 짜증을 내고 일 갔다 와서도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러지 마, 손님한테도 화를 내지 마, 그냥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계부를 한 30년 썼거든요. 남편이 항상 그래요. 이 사람아, 항상 마이너스고 항상 빚이 있는데 빚은 더 늘어나는데 가계부는 뭐하러 써? 아니야, 그래도 나는 꿈이 있었어요.
그냥 나태해갖고 이 힘든 상황에서 묻혀서 제가 없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꿈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꼭 성공하리라. 언젠가는 내 자식들 잘 가르쳐서 진짜 멋들어지게 결혼시키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힘든 생활이어도 그 가계부를 보면 물론 다 아끼고 써서 지금 기입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도 이 부분은 조금 줄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계부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딸내미 앞으로 교육보험을 들어오는 거를 몰래 들어놨던 거를 제가 그걸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350만 원 돈 됐는데 남편이 이걸 빚을 갚자고 해요. 아니야, 이건 빚 갚으면 안 돼. 내가 고집을 펴가지고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가 건물 2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점점점 여기저기 아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 가서 병원에 가보면 수술하자고. 근데 무서웠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허리를 꼼짝 못 하고 못 돌아다니는 줄 생각만 하고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고를 당해서 허리 수술을 2008년도 1월 달에 허리 수술을 해서 현재 장애 등급 5급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2010년도 1월 달에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에 전북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밤 12시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냥 놀랄까봐 병원에서는 그냥 조금 다쳐서 왔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얘가 입고 나간 옷은 없어요. 다 찢어서 그냥 한쪽 비닐에다 싸놓고 환자복도 찢어서 걸쳐놨어요.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엑스레이 찍어 CT 찍어 이제 뭐 데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팔 다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거를 딱 옮겨요. 팔 다리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것저것 뭐 다 찍는데 얼마나 오른쪽만 다 다쳤어요. 안전벨트를 했는데 오른쪽만 다 다쳤는데 세골뼈 부러져, 여기 뼈가 으스러져. 애지간하면 이 뼈는 다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으스러져, 여기 골절이 돼서 이 큰 뼈는 튀어나와. 골절. 오른쪽 골반이 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어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찢겨서 뼈가 보이지, 눈은 껍데기만 살짝 찢어진 게 아니라 이게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기 눈동자가 들어있을까? 들어있어도 저게 고쳐져서 보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허리도 서너 개 다발설 그 골절이 있었고. 근데 허리하고 쇄골뼈는 건들질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리 때문에 석 달 동안 돌아 눕도 못 오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붙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데 수술을 한 20번 정도 했어요. 2년 동안 20번 정도 했는데 첫 번에 이제 수술 들어갔을 때 10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인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병신 될 수도 있다 뭐 어쩌다. 그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일단 살리고 봐야 하니까. 그리고 사인하고 이제 보내고. 그러면 또 뭐 수혈을 해야 한다, 모자란다, 막 사인만 하고 막 위험하다고 갑자기 보내고.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겪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밖에 대기실에서 있으면은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오면 화장실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병신이 돼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제발 좀 막 그렇게 진짜 그렇게 붙잡았어요. 뭐 화장실에 누가 들어오면은 얼른 이제 물 틀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20번 정도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교통사고 후유증. 엄마 아파 죽겠어. 저도 허리 수술해서 저도 아프죠. 그때 당시에 왼쪽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죠. 그 재생이 안 되니까. 나도 아프지, 딸도 아프지, 엄마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아프다고 하기 전에 얘 얼굴 보면 얼굴에 통증 써 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앞에 가면은 다리를 살짝 절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저렇게 쩔룩거리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진짜 우리 가정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막 항상 둘이 1년이면 서너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 기간이 아니면 막 2, 3일에 한 번씩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오로지 병원만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통증이라는 게 오늘 치료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아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딸내미한테 성미야, 이 통증도 너하고 나한테는 친구려니 생각을 하고 그냥 다른 가족한테는 짜증 내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러고 다독거렸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2016년도에 어깨 수술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L2L 수지기를 가지고 와서 야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니 그거 효과 없어. 나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결혼한 8주 남편 거하고 내 거하고 사갖고 왔는데 효과 없어서 서랍에서 굴러다녀. 비슷하네. 효과가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꾸 권해더라고요. 이거는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파도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고 이 나이 먹었지만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있으니 엄마 마음은 오로지 딸한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2016년도 5월 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수지기 2세트를 해서 제가 딱 착용을 해보니까 왼쪽 다리에 힘도 없고 그랬는데 힘이 쫙 들어가요. 이거 희한하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딸내미가 들어왔길래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파스를 안 발랐는데 왜 화한 느낌이 들지?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엄마 골반에서 온도가 뜨끈뜨끈 다리 밑으로 내려가. 엄마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제품인가? 이런 제품이 있나? 진짜 있나 이 세상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즈음에 비가 자주 왔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남편이 왜 아프다고들 안 해?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픔은 느끼니까 나 아파 죽겠네 표현을 하지만 안 아프니까 아프다고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안 아프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우리가 아팠던 사람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진짜 L2L의 신기한 수지기를 만나서 딸내미하고 저하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 수지기로 인해서 딸내미하고 저하고 이렇게 좋아지면서 더구나 왜 그러냐면 아까 오른쪽만 다 다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딸이 가야금 전공했습니다. 서울의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딸이 그렇게 다쳐서 오른쪽을 다쳐서 그렇게 있었으니 제 가슴이 얼마나 더 아팠겠어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이 L2L 수지기를 만나서 몸이 좋아지니까 건강을 찾으니까 그 뒤로 저는 처음에는 병신이 돼도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도 마비가 되는 거 없이 가야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40년 전에 그 자작곡으로 미완성 곡이 하나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정 형제들이 음악에 좀 소질이 있어요. 저도 좀 소질이 있어서 딸이 아마 그거를 좀 물려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미완성 곡으로 있었는데 딸하고 저하고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조금 제가 한가해진 시기에 작년에 그거를 둘이 작업을 해서 CD로 나왔습니다. 딸내미가 연주를 해서 얼마나 그 CD를 받아서 1번 트랙에 제목이 누가 알아줄까입니다. 1번 트랙에 작곡자 이점수, 강성미 딱 들어갔는데 진짜 가슴이 확 하면서 무슨 뭐 하늘로 내가 막 올라가는 듯이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팠던 딸이 이 수지기를 만나서 건강을 찾아서 또 지 하는 일도 계속 하면서 또 지금 제 품에 귀한 손녀딸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5개월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요. 또 지금 그 딸이 지금 엊그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제 연습 좀 많이 해서 나 대통령상 한번 받아보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해라. 근데 엄마가 더 필요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엄마가 손녀딸은 봐줘야지. 네가 연습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대통령 상 받았다고 또 소식을 또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11개월 만에 이 수지기로 인해서 딸내미하고 저하고 좋아졌고, 이게 LTL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회사도 있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 보면 남한테 좋게 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LTL 보니까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뉴얼에 매료됐고요. 이거를 딱 보니까 저는 진짜 돈이 보였습니다. 저 고생할 때 저는 제가 머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지금 건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LTL 매뉴얼을 보니까 제가 이건 돈이 되겠네. 돈이 되는구나. 어느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돈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LTL 김박 회장님, 경영이념 이타주의, 법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남을 돈 벌게 한 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더라. 저는 그 말씀에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잖아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근데 지금은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죠. 지금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남자 팔자도 뒤웅박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든지, 이 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LTL 광주 OK 그룹을 다니면서 RF 진기신 이영숙 사장님께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분 사장님 뵈면서도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항상 진짜 푸근하고 기쁨 있으시고 변함없이 OK 그룹을 이끌어 주시는 두 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시절에 많이들 힘든 상황에 저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그냥 자영업에 있고 가정주부로 있었다면 이런 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가 LTL에 소속이 돼서 제가 아들을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구나 한 것을 느꼈어요. LTL 찍혀서 큰 화환이 배달이 되죠. 대표이사님, 지사장님, 임원진 여러분, 또 광주 OK그룹 사장님 여러분들이 모두 막 축하해 주시고 축하금도 듬뿍 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에 그 기분을 느꼈어요. 그 기분을 느꼈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있어요. 그 한가한 시간에 제가 한 450여 평을 봉동에 제가 집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예요. 거기다가 한 450평 정도 땅을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세컨하우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조그맣게 이쁘장하게 그냥 그 정원을 만들고 잔디 심고 뭐 나무도 심고 했는데 광주 또 진기신 사장님께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오셔서 이렇게 나무도 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힐링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주위 사람들 보면 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저는 제가 어디 모임을 가든 나는 행복해. 아 진짜 행복해. 그러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뭐 사실 뭐 크게 LTE에서도 행복할 일은 예전보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어오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내가 행복하다고 해야 더 행복하고 돈도 따라온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LTE를 만나갖고 안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LTE를 만나서 남편이 주방 일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저는 다 손 놓고 저는 예쁘게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안 사람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멋있게 하고 스트레스 돈 벌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멋있게 하고 다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온 가족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LTE를 처음 만났을 때 난타로 인해서 무대에 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OK그룹의 와리프 진기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두드리라. 단순히 소리만 나는 난타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난타 계속 하고 싶고 장구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어쩌면 지금 다 손을 떼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떼었는데 이걸로 그거는 끝일 겁니다. 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살아오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는 행복한 RF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